여러분, 1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순식간에 낯선 사람으로 변하는 순간을 아십니까? 어느 평범한 수요일 오후, 제 핸드폰에 도착한 단 한 통의 문자가 제 모든 일상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혹은 실수 아니면 흔한 사기 수법이라고요. 하지만 함께 첨부된 사진을 본 순간 제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분명히 제 아내 서민주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곁엔 낯선 남자가 있었죠. 단순히 함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활짝 웃으며 다정하게 대화하고 있었고 그 표정은 제가 본 적 없을 만큼 밝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짧은 문장 하나. 저도 피해자입니다.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그 문장은 차가운 바늘처럼 가슴을 찔러왔습니다.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은 분명 저 남자의 아내일 겁니다. 저처럼 배신당한, 그리고 저처럼 망연자실한 누군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였습니다. 제 아내 서민주가 누구인지, 제가 15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아온 것인지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한 건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행복한 장여사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건축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죠. 그날도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처음엔 스팸 문자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열어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사진이 한 장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제 아내 민주가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이었죠. 카페로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민주는 활짝 웃고 있었어요. 그 남자도 편안한 표정으로 민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뭐지 이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진 아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피해자? 무슨 소리죠? 저는 복도 한쪽 구석으로 비켜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동료들이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지만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진을 다시 확대해서 봤습니다. 분명 민주였어요. 요즘 자주 입는 베이지색 가디건을 입고 있었죠. 머리 모양도 귀에 걸친 안경도 똑같았습니다. 장난이겠지.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누가 장난치는 거라고, 합성 사진일 거라고 생각하려 했죠.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불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갔습니다. 민주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왔어요?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표정이었죠. 응, 오늘 뭐 했어?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집 정리하고 마트 다녀왔어요. 저녁은 뭐 먹을래요? 아무거나. 민주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꺼내 그 사진을 봤죠. 분명 오늘 찍은 것 같았습니다. 민주가 입고 있던 옷과 똑같은 옷이었으니까요. 마트 간 거 맞아? 제 안에서 의심이 자라났습니다. 저녁을 먹는 내내 저는 민주를 관찰했습니다. 혹시 뭔가 다른 점이 있나, 불안해하는 기색이 있나 살폈죠. 하지만 민주는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반찬 투정을 하고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웃었습니다. 여보는 요즘 일이 많나 봐요. 표정이 안 좋던데. 민주가 물었습니다. 응, 좀 피곤해. 저는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주는 먼저 자겠다며 침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남아 다시 그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이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누가 보낸 걸까요? 저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볼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만약 이게 진짜라면 어떡하죠? 만약 민주가 정말 저를 배신한 거라면.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죠. 하지만 요즘 민주가 자주 외출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친구 만난다고 필라테스 간다고 했었죠. 돌아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화장도 예전보다 진하게 하고 나갔습니다. 설마, 불안이 점점 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번호로 답장을 보내기로 했죠. 누구십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되지 않았어요. 자꾸만 핸드폰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오전 11시쯤 답장이 왔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역 앞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꼭 오세요.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진실? 저는 손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키보드 위에 올려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팀장님, 괜찮으세요? 옆자리 후배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4시간이나 남았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속이 메스꺼웠거든요. 오후 2시 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외근 나갔다 오겠습니다. 상사에게 말하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역 앞 카페까지는 차로 10분 거리였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누가 보낸 걸까? 왜 저를 만나자는 걸까?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한산한 실내가 보였어요. 창가 자리에 여자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보더니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우현 씨 맞으시죠? 여자가 물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 앞에 앉았습니다. 여자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제게 돌려 보였죠. 이것 좀 보세요. 화면 속엔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집 거실로 보였어요. 그리고 그곳에 민주가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와 함께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그러다 남자가 민주의 어깨에 팔을 두르자 민주는 그 남자에게 기대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 남편과 당신 아내의 모습입니다. 여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동영상은 계속 재생됐어요. 민주와 그 남자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손을 잡고 얼굴을 가까이 대고 웃었죠. 거짓말이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그러길 바랐습니다. 여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제 이름은 최서윤입니다. 약국을 운영하고 있어요. 동영상에 나오는 남자는 제 남편 강도혁입니다. 서윤은 테이블 위에 사진 몇 장을 더 꺼내 놓았습니다. 결혼식 사진이었어요. 행복해 보이는 부부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언제부터였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목소리를 억지로 가다듬었어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2달 전쯤부터 남편이 이상했어요.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핸드폰을 예전보다 자주 보더라고요.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을 들고 갔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일이 바쁜가 보다 했죠. 남편은 무역회사를 다닙니다. 해외 거래처와 연락할 일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수상했어요. 주말에도 외출이 잦아졌거든요. 저는 서윤의 이야기를 들으며 최근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민주도 비슷했어요. 외출이 잦아졌고 핸드폰을 항상 가까이 두었죠. 화면도 아래로 향하게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집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거실 책장 위에 숨겨뒀어요. 남편 몰래 구입해서 설치했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가 약국에 나가 있던 오후 남편이 누군가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게, 네, 정우현 씨의 아내 서민주 씨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윤은 태블릿을 다시 조작했습니다. 다른 영상이 재생됐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강도혁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민주가 따라 들어왔죠. 신발 여기 놓으면 돼요? 민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나 편안한 말투였어요. 응, 아무데나 놓아. 강도혁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죠. 강도혁이 와인을 따라주자 민주가 받아 마셨습니다. 오늘은 우연히 늦게 들어온대요. 회식 있다고 민주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시간 여유 있네. 강도혁이 웃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이걸 언제 찍으신 겁니까? 일주일 전입니다. 서윤이 답했습니다. 더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서윤은 다른 날짜의 영상들을 보여줬습니다. 민주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강도혁의 집을 방문했어요. 매번 두세 시간씩 머물렀죠. 왜 이걸 저한테 보여주는 겁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서윤의 눈이 붉어졌어요. 처음 이 영상을 봤을 때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을 바로 추궁하려다가 참았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한 달간 지켜봤어요. 매번 영상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고 기록했습니다. 서윤은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출력된 사진들과 날짜별 기록이 빽빽이 적혀 있었어요. 당신 아내가 누군지 알아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영상 속에서 이름을 부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민주 씨가 핸드폰으로 전화하는 장면이 찍혔어요. 통화 내용 중에 당신 이름이 나왔죠. 그래서 저를 찾으신 겁니까? 네. 인터넷으로 정우현이란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건축회사 홈페이지에 당신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회사 주소도 알 수 있었죠.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왜 하필 저한테 먼저 연락하신 겁니까? 남편한테 직접 말하지 그랬습니까? 말했습니다. 서윤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사흘 전 밤 남편이 들어왔을 때 영상을 보여줬어요. 남편은 잠시 당황하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친구라고. 업무상 아는 사람의 아내인데 상담을 해준 거라고요. 거짓말을. 뻔한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증거를 더 대도 소용없었어요. 오히려 저한테 화를 냈습니다. 집에 몰래 카메라를 단 게 불법이라고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따졌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과는 더 이상 대화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당신을 찾기로 한 겁니다. 피해자는 저 혼자가 아니니까요. 저는 테이블을 내려다봤습니다. 서윤이 정리해 놓은 증거 자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날짜, 시간, 장소가 꼼꼼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같이 싸웁시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달라질 수 있어요. 증거도 충분합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가서 민주를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어떤 얼굴로 민주를 마주해야 할까요?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물론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순 없어요. 두 사람은 지금도 만나고 있을 겁니다. 서윤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연락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탔지만 시동을 걸지 못했어요. 핸들을 붙잡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주였어요. 여보, 오늘 저녁 회식 있다며? 몇 시에 끝나요? 응, 아마 늦을 거야. 알았어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민주.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로 저를 속이는 민주. 도대체 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1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싸운 적도 많았지만 사랑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본 건 뭡니까? 제가 알던 민주가 맞습니까?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어요. 확인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불이 꺼져 있었어요. 민주는 없었습니다. 어디 갔지? 저는 거실에 불을 켰습니다. 테이블 위에 쪽지가 있었어요. 필라테스 갔다 올게요. 저녁은 냉장고에 있어요. 필라테스라고요? 정말 필라테스에 간 걸까요? 저는 민주의 핸드폰 위치를 확인해 봤습니다. 위치 공유는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화면에 표시된 위치를 보니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필라테스 센터였습니다. 진짜 거기 있는 건가?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 영상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는 민주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어요. 결혼기념일이었죠. 화면이 켜졌습니다. 바탕화면에 폴더 몇 개가 보였어요. 사진, 문서, 가계부. 저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었습니다. 검색 기록을 확인했죠.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별거 합의서 양식, 이혼 위자료 산정 기준, 남편 몰래 재산 분리하는 방법, 외도 증거 숨기는 법, 협의 이혼 절차, 검색 기록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날짜를 보니 2달 전부터 시작됐어요. 거의 매일 비슷한 내용을 검색했더군요.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민주는 이미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외도를 한 게 아니었어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문서 폴더를 열었습니다. 여러 파일이 있었어요. 그중 하나를 클릭했죠. 재산 목록. 파일이 열렸습니다. 우리 집 아파트, 차, 예금, 적금, 보험. 모든 재산이 정리돼 있었어요. 각 항목마다 가격과 명의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공동 명의, 차는 남편 명의, 예금은 각자 명의. 민주는 꼼꼼히 계산을 해뒀더군요. 이혼할 경우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적어놨어요. 다른 파일도 열었습니다. 변호사 상담 메모. 민주는 이미 변호사 상담까지 받은 겁니까? 파일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남편의 잘못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재산 분할해서 분리할 수 있음. 가능하면 남편 쪽 잘못을 만들거나 찾아야 함. 외도는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되므로 조심해야 함. 저는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민주는 자기가 외도를 하면서도 오히려 제 잘못을 찾으려 한 겁니까? 재산을 더 가져가기 위해서요. 미쳤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휴지통을 확인했습니다. 삭제된 파일들이 몇 개 있었어요. 복구해서 열어봤죠. 사진 파일들이었습니다. 강도혁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카페에서, 식당에서, 공원에서 다정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속이 뒤틀렸습니다. 민주는 행복해 보였어요.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월급을 꼬박꼬박 가져다 줬어요. 집안일도 도왔고 주말엔 함께 시간을 보냈죠. 큰 싸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죠? 왜 민주는 이런 선택을 한 겁니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어요. 민주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노트북을 껐습니다. 원래 자리로 돌려놨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주가 운동복 차림으로 가방을 내려놓고 있었어요. 어머, 여보 벌써 왔어요? 회식 일찍 끝났네요? 민주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응, 일찍 끝났어. 저는 최대한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씻고 올게요. 저녁 데워 먹어요. 민주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따져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더 지켜봐야 할까요? 최서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같이 싸웁시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서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서윤이 받았습니다. 저 정우현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같이 하겠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서윤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잘 결심하셨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욕실 문이 열리고 민주가 나왔습니다. 머리를 말리며 거실로 왔어요. 여보, 저녁 먹어요? 응. 저는 일어나 식탁으로 갔습니다. 민주가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데웠어요. 국도 데웠죠. 그리고 제 앞에 차려줬습니다. 요즘 피곤해 보여요. 일이 많아요? 좀 그래. 무리하지 말아요.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민주는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민주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저를 배신한 사람이 맞습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민주야. 왜요? 요즘 뭐하고 지내?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집안일하고, 운동하고, 친구들 만나고. 친구? 응, 대학 동창들이요. 가끔 만나서 차 마시고 그래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강도혁을 만나면서 친구를 만난다고 속이고 있었던 거죠. 저는 밥을 떴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억지로 삼켰습니다. 민주는 맞은편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출연자들이 떠들며 웃었죠. 이 프로 재밌어요. 같이 봐요. 민주가 말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웃음소리만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먼저 잠들었어요. 편안한 얼굴로 숨을 쉬고 있었죠.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싸움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다시 서윤을 만났습니다. 이번엔 조용한 스터디 카페였어요. 서윤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어제 남편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서윤이 말을 꺼냈어요. 남편이 씻는 동안 몰래 봤어요. 비밀번호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발견했습니다. 서윤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였습니다. 메신저 대화 내용이었어요. 강도혁과 민주의 대화였습니다. 저는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대화는 한 달 전부터 시작됐더군요. 오늘 우연이랑 또 싸웠어. 정말 답답해 죽겠어. 민주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왜 또? 무슨 일인데? 강도혁이 답했죠. 별거 아니야. 그냥 말이 안 통해. 이야기해봤자 이해를 못해. 민주 씨는 똑똑한데 남편은 좀 둔한가 봐. 맞아. 눈치도 없고 재미도 없어. 요즘 얼굴 보기도 싫을 지경이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대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우연히는 나한테 관심도 없어. 매일 일 얘기만 하고 주말엔 TV만 봐. 그래도 돈은 잘 벌잖아. 부장이라며? 돈이 다야? 나는 대화가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은 맨날 피곤하대. 재미없어. 강도혁이 웃는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나는 민주 씨랑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 이야기도 잘 통하고. 나도. 도혁 씨는 달라. 센스도 있고 유머도 있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더 있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면을 넘기자 다른 대화가 나왔습니다. 우리 남편 오늘 회식 있대. 늦게 온대. 민주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 우리 집사람도 약국 야간 근무래. 저녁에 시간 돼? 응, 괜찮아. 어디서 볼까? 우리 집으로 올래? 편하게 있자. 좋아. 몇 시? 7시쯤? 알았어. 와인 가져갈게. 저는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그날이 언제였는지 확인했어요. 2주 전 목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회식이 있었던 날이었죠. 이 사람들이. 저는 이를 갈았습니다. 서윤이 다시 화면을 넘겼습니다. 남편 요즘 의심하는 것 같아. 조심해야겠어. 민주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왜? 뭔가 들켰어? 아니, 그냥 느낌이 그래. 자꾸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봐. 그럼 조심해. 당분간 만나지 말까? 싫어. 도혁 씨 보고 싶은데. 그냥 더 조심하면 돼. 알았어. 민주 씨도 보고 싶어. 하트 이모티콘이 오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보셨죠? 서윤이 물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우릴 놀리고 있어요. 바보 취급하고 있다고요. 서윤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더 있어요. 이것도 보세요. 서윤이 다른 대화를 보여줬습니다. 서윤이는 눈치가 없어. 내가 뭘 해도 모르더라. 강도혁이 보낸 메시지였어요. 우연히도 마찬가지야. 두네. 바로 코앞에서 일어나는 일도 몰라. 우리 운이 좋은 건가? 그런가 봐. 하. 웃음이 담긴 이모티콘이 여러 개 이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정우현 씨, 서윤이 불렀습니다. 이걸 그냥 넘길 순 없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들은 계속 우릴 우롱할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증거는 있지만 대체 어떻게 싸워야 하는 겁니까? 법적으로 싸워야죠.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상간자 소송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위자료를 받아내야 해요. 상간자 소송이요? 네.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당신 아내의 상간자는 제 남편이고 제 남편의 상간자는 당신 아내죠. 서로 소송을 걸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이기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지금도 충분하지만 더 있으면 좋습니다. 어떻게 모을 겁니까?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서윤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두 사람이 만나는 현장을 우리 눈으로 봐야 합니다.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어야 해요. 그럼 미행을 하자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 시작합니까? 내일부터요. 제가 확인해 보니 내일 두 사람이 만나기로 했더라고요. 남편 핸드폰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서윤 씨, 네, 이걸 끝까지 가면 우리 결혼 생활도 끝나는 겁니다. 괜찮으십니까? 서윤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미 끝났어요. 남편을 믿을 수가 없어요. 같은 집에 있어도 남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민주를 떠올렸습니다. 어젯밤에도 민주는 아무렇지 않게 잠들었어요. 제 옆에서 편안하게 숨을 쉬었죠. 마치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것처럼요. 그럼 내일 봅시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오후 2시에 제 남편 회사 앞에서 만나요. 거기서 미행을 시작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어요. 그대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주였어요. 여보, 오늘 저녁집에서 먹을 거죠? 응, 알았어요. 맛있는 거 해놓을게요. 그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맛있는 거라고요?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회사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내일 일로 가득했습니다. 과연 무엇을 보게 될까요? 얼마나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될까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각오를 다졌어요. 더 이상 속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저는 강도역의 회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무역회사 건물 맞은편 골목에 차를 세웠어요. 서윤도 곧 도착했습니다. 제 차 옆에 차를 댔죠. 저는 서윤의 차로 갔습니다. 조수석에 탔어요. 준비됐습니까? 서윤이 물었습니다. 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손에 핸드폰을 꽉 쥐고 있었어요. 저기 저 건물 3층이 남편 회사입니다. 곧 나올 겁니다. 서윤이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건물 정문으로 강도역이 나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어요. 재빨리 걸음을 옮겼죠. 저 사람이에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강도역은 길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주차장으로 들어가더니 차를 몰고 나왔어요. 따라갑시다. 서윤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강도역의 차를 따라갔어요. 시내를 빠져나가 한강 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마 민주 씨를 데리러 가는 것 같아요. 서윤이 답했습니다. 강도역의 차는 한강변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우리도 멀찍이 차를 세웠어요. 강도역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죠. 2분쯤 지나자 아파트 입구에서 민주가 나왔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주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화장도 진하게 했더군요. 머리도 새로 손질한 것 같았습니다. 저 여자가 당신 아내죠? 서윤이 물었습니다. 네. 저는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민주는 강도역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했어요. 강도역이 민주의 어깨를 감싸며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민주가 차에 탔습니다. 강도역도 운전석에 올랐죠.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따라가요. 제가 말했습니다. 서윤이 차를 몰았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강도역의 차를 미행했어요. 차는 강남 쪽으로 향했습니다. 고급 호텔이 밀집한 지역이었죠. 설마. 서윤이 중얼거렸습니다. 강도역의 차가 한 호텔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따라 들어갔어요.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나란히 호텔 로비로 걸어갔죠. 저 사람들.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로비로 들어갔어요. 멀리서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프런트에서 체크인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윤도 마찬가지였죠. 민주와 강도역은 키를 받아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서로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기다립시다. 저는 말했습니다.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사진을 더 찍어야 합니다. 우리는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보이는 자리였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저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를 떨었어요. 핸드폰을 계속 들여다봤죠. 진정하세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하지만 참아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3시간쯤 지났을까요?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민주와 강도역이 나왔어요.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윤이 제 팔을 잡았어요. 안 돼요. 아직은 안 돼요. 하지만 사진만 찍어요. 그게 증거가 됩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어요. 민주와 강도역은 로비를 가로질러 나갔습니다. 프런트 직원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죠. 우리도 뒤따라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차에 올라타려는 순간이었어요. 강도역이 민주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췄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민주는 강도역의 키스를 받아들였습니다. 두 팔로 강도역의 목을 감쌌죠. 찍어요. 서윤이 외쳤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연속으로 셔터를 눌렀어요. 키스가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우현 씨. 서윤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끝났어요. 우리가 필요한 증거를 다 확보했습니다. 네. 저는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차로 가요. 서윤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괜찮으세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서윤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실해졌어요. 저 사람들은 정말로 우릴 배신한 겁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네. 저는 핸드폰 속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서윤이 답했습니다. 내일 당장 법률사무소에 가요. 상담을 받고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이 차를 몰아 제 차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저는 제 차로 옮겨 탔어요. 내일 연락드릴게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네.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어요. 민주를 봐야 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억지로 참았어요. 하지만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민주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오늘 늦네요. 민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민주를 바라봤습니다. 몇 시간 전 강도혁과 키스하던 그 사람. 호텔에서 나오며 행복하게 웃던 그 사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응, 일이 좀 있었어. 저는 가까스로 대답했습니다. 저녁 먹어요? 아니, 괜찮아. 먼저 자. 저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믿었던 사람한테 이렇게 배신당하는 겁니까?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서윤과 함께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가정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변호사가 우리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변호사였어요. 이름은 김정민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다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는 차례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윤이 먼저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감지했던 것부터 시작했어요. 집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 민주가 집에 드나들었던 것, 메신저 대화를 확인한 것까지 말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낯선 번호에서 온 문자, 민주의 노트북에서 발견한 이혼 준비 흔적들, 그리고 어제 호텔에서 목격한 장면까지요. 김 변호사는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하셨나요? 여기 다 있습니다. 서윤이 USB를 꺼내 건넸습니다. 동영상, 사진, 메신저 대화 캡처본, 날짜별 기록 등 모두 정리해뒀어요. 김 변호사가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증거가 아주 확실하네요.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말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일단 외도 사실이 명백히 입증됩니다. 호텔 출입사진, 키스 장면, 집에 드나든 동영상까지 있으니까요. 메신저 대화도 결정적이에요. 김 변호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두 사람이 배우자를 조롱하는 내용이 있죠?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불륜 관계였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하면 됩니까? 서윤이 물었습니다. 두 가지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이혼 소송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거예요. 이 경우 유책 배우자, 즉 잘못한 쪽에서 위자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보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입니다. 두 분의 경우 증거가 확실하고 배우자들이 악의적이었으므로 5천만 원 정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는 상간자 소송입니다. 김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정우현 씨는 강도혁 씨에게, 최서윤 씨는 서민주 씨에게 소송을 거는 거죠. 이것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서윤이 물었습니다. 네. 이건 역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입니다. 결국 유책 배우자는 자기 배우자한테도 위자료를 내고 상대방 배우자한테도 위자료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민주는 저한테 5천, 서윤 씨한테 5천, 총 1억을 내야 한다는 말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강도혁 씨도 마찬가지고요. 김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물론 실제 판결에서 금액이 조정될 수 있지만 두 분이 제시도 효계속 편집 경우 충분히 가능한 금액입니다. 저는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서윤도 저를 봤어요.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서윤이 덧붙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소장을 작성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먼저 인적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알려주세요. 우리는 차례로 정보를 불렀습니다. 김 변호사는 꼼꼼히 기록했어요. 그리고 혼인신고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구청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증거 자료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USB에 있는 파일들을 법정 제출용으로 편집할게요.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소장 제출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 후 법원에서 날짜를 잡으면 재판이 시작되고요. 재판은 얼마나 걸립니까? 서윤이 물었습니다. 빠르면 석 달, 길면 6개월 정도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하니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그동안 배우자와 같이 살아야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별거를 시작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별거 사실이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죠. 김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나가실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재산 문제 때문이에요. 가능하면 상대방이 나가게 하는 게 유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을 알고 있다고 통보하세요. 그리고 집을 나가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거부하면 소송 제기 사실을 알리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재산 분할, 양육권, 절차상 주의사항 등 세세한 부분까지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소송은 정신적으로 힘든 과정입니다. 배우자를 법정에 세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갈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덧붙였습니다. 그럼 믿고 맡겨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건물 밖으로 나서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두렵죠. 하지만 해야 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건 저 사람들입니다. 서윤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같이 끝까지 갑시다. 네, 그러죠. 우리는 각자 차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회사로 향했어요. 오늘은 오후 회의가 있었거든요. 운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민주에게 말해야 합니다.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울면서 빌까요? 아니면 화를 낼까요?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결심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갔습니다. 민주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보 왔어요? 오늘 삼겹살 구워 먹어요. 민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주야. 저는 식탁에 앉으며 불렀습니다. 왜요?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무슨 이야기? 민주가 돌아봤습니다. 표정이 조금 굳었어요. 앉아. 저는 말했습니다. 민주가 천천히 다가와 앉았습니다. 뭔데요? 무슨 일 있어요? 나 다 알아.
저는 민주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뭐요? 강도혁? 그 사람 말이야. 민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그게 무슨, 변명하지 마. 증거 다 있어. 호텔 들어가는 것도 봤고, 키스하는 것도 봤어. 민주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제가 물었습니다. 여보, 언제부터냐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주가 움찔했어요. 석 달 전부터요. 민주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석 달, 석 달 동안 날 속인 거야?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저는 비웃었습니다. 노트북도 봤어. 이혼 준비하고 있었지? 나한테 잘못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거지? 민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 안 해?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용서될 것 같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에 소송 제기할 거야. 이혼 소송하고 강도혁한테 상간자 소송도 걸 거야. 여보, 민주가 소리쳤습니다. 그러지 말아요.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시작?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석 달 동안 다른 남자 만나면서 나를 바보로 만든 사람이 무슨 다시 시작이야?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민주가 일어나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뿌리쳤습니다. 늦었어. 이미 끝났어. 여보, 오늘부터 방 따로 써. 그리고 빨리 나갈 곳 알아봐. 소송 끝나면 어차피 헤어질 거니까. 저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 민주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민주는 집을 나갔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갔죠. 강도혁도 서윤과 별거를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소장이 접수됐고 법원에서 재판 날짜를 잡았어요.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은 함께 진행됐습니다. 오늘이 최종 판결일입니다. 저는 법정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넥타이를 매만지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되시죠? 옆에서 김정민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우리가 이길 겁니다. 김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윤도 왔습니다. 저 멀리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서윤이 인사했습니다. 오셨군요. 네.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그러게요.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입장하세요. 법원 직원이 알렸습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앞쪽에 판사석이 있었고 양쪽에 원고석과 피고석이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옆에 앉았어요. 피고석을 봤습니다. 민주가 앉아 있었어요. 민주의 변호사도 옆에 있었죠. 민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돌렸어요. 옆 법정에서는 서윤과 강도혁의 재판이 열리고 있을 겁니다. 같은 시간에 진행되도록 법원에서 조정해줬어요. 기립. 법원 직원이 외쳤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 판사였어요. 착석.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혼 및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 정우현, 피고 서민주, 피고 강도혁. 맞습니까? 네. 저와 김 변호사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네. 민주 쪽에서도 대답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최종 변론 및 판결 선고일입니다. 먼저 원고 측 최종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피고 서민주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났습니다. 김 변호사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출한 증거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피고는 석 달 이상 피고 강도역과 불륜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호텔 출입, 상대방 자택 방문, 친밀한 신체 접촉 등 모든 정황이 명백합니다. 김 변호사가 화면을 켰습니다. 증거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또한 피고는 메신저를 통해 원고를 조롱하고 비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계획적 배신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대화 내용이 화면에 떴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혼을 준비하면서도 원고를 속였습니다.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원고의 잘못을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민주의 노트북에서 발견한 검색 기록이 나왔어요. 따라서 원고는 피고 서민주로부터 위자료 5천만 원을, 피고 강도역으로부터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김 변호사가 착석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 측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민주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 금액이 과도합니다. 피고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감액을 요청합니다. 피고는 직접 할 말이 있습니까? 판사가 민주에게 물었습니다. 민주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남편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민주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앉으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판사는 한참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먼저 이혼 청구권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를 해소합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다음 위자료 청구권입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피고 서민주와 피고 강도역의 부정행위는 명백하고 지속적이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들에게 있습니다. 판사가 저를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 서민주는 원고 정우현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 강도역은 원고 정우현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악수를 받았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미련이 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서윤을 만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겼어요. 강도역한테서 5천, 민주 씨한테서 5천 받기로 했어요. 서윤이 답했습니다. 저도요. 우리는 마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끝났네요. 네, 끝났습니다.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겼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잃은 것이 너무 컸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정의는 실현됐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판결이 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주와의 이혼은 정식으로 처리됐어요.
재산 분할도 끝났고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예전보다 작은 곳이었지만 괜찮았어요. 혼자 살기엔 충분했죠. 회사 일은 계속했습니다. 동료들은 제 이혼 사실을 알았지만 아무도 캐묻지 않았어요. 다들 조심스럽게 대해줬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서윤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정우현 씨, 저예요. 시간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커피 한잔 할까요?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싶네요. 좋습니다. 어디서 볼까요? 예전에 갔던 카페요. 역 앞에 있는 곳. 알겠습니다. 1시간 후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서윤이 이미 와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셨네요. 서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뭐 드실래요? 아메리카노요. 서윤이 주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내요. 회사 다니고 집에서 쉬고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좀 그렇죠. 하지만 익숙해지고 있어요. 커피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각자 한 모금 마셨어요. 저도 비슷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혼자 있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러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국은 잘 되세요? 네, 다행히 손님이 꾸준히 오세요. 일이 바쁘니까 생각할 시간이 없어서 좋아요. 그건 다행이네요. 우리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연인으로 보이는 커플도 있었고 가족 단위도 보였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한 걸까요? 끝까지 싸운 게. 후회하세요? 아니요. 후회는 안 해요. 그냥 궁금한 거예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만약 그냥 넘어갔다면 평생 후회했을 겁니다. 당하고만 살았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을 거예요. 맞아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비록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적어도 제 자존심은 지켰어요. 그게 중요하죠. 우리는 다시 커피를 마셨습니다. 정우현 씨, 네, 고마워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혼자였다면 못 견뎠을 거예요. 같이 싸워줘서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맙죠. 서윤 씨가 먼저 연락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속고 살았을 겁니다. 우리 잘 버텼어요. 그럼요. 서윤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일단은 일에 집중하려고요. 약국도 키우고 싶고, 나중에 지점도 내보고 싶어요. 좋은 계획이네요. 정우현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일에 집중하고, 건강도 챙기고, 취미 생활도 해볼까 해요. 무슨 취미요? 등산이요.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거든요. 좋아요. 저도 요가 배우려고 해요. 우리는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 이야기, 취미 이야기, 미래 계획 이야기. 예전처럼 무거운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편안하고 가벼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헤어지며 서윤이 말했습니다. 네, 그러죠. 힘들 때 연락해요. 같이 차 마시면서 이야기해요. 알겠습니다. 서윤 씨도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네. 서윤은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저도 차에 올라탔어요. 집으로 가는 길 라디오를 켰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이제 시작이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프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끝났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습니다.